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172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13. 쌀 1,000원어치. 강원도 홍천군 화초면 풍천리. 이곳의 한 이름 모를 산자락 속에서 12월 7일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양구의 자대를 12월 1일에 출발하여 인제에서 집결지에 생활을 하고 공격을 시작하여 홍천으로 넘어오는 동안 일주일이 지난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은 전술훈련의 어려움과 함께 혹한이라는 기후조건과 산악이라는 자연조건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공격 상황을 마치고 우리가 방어부대가 되어 방어진지 구축을 위해 이곳 홍천군 화초면 풍천리 계곡으로 이동하여 집결지를 편성한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푹 잔 지난밤이었습니다. 그동안 3일간은 정신없이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3시간 정도 잠을 자고는 하루 30km 이상 산악행군을 하며 악전고투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밤은 정말 꿀같이 달콤한 시간이었고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을 잤습니다. 7일은 하루 종일 휴식과 정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소진된 원기를 보충하는 시간이었지요. 오후가 되자 우리 분대 이총 사수인 정병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돈을 좀 모아서 민간인 집에 가 쌀을 사다가 사제밥 한번 해먹자. 분대 최고 고참이 말하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으랴. 즉시 돈을 객출하는데 분대장과 고참들이 조금씩 내서 1,000원을 만들었습니다. 쫄병들에게는 부담을 시키지 않더군요. 그 대신 쌀을 사는 것은 우리 쫄병들이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1총사수 최상병과 2총부사수 손일병, 그리고 내가 돈과 빈 반합 2개를 가지고 민간인 집을 찾아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어제 올라올 때 보기로 약 10여 분쯤 내려가면 민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내려가는데 길 우측 아래에 있는 냇가에 민간인 몇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냇가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바라보았더니 그들은 새로 된 해머와 긴 철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머를 가지고 얼음을 깨뜨리면 뒷사람이 철장을 가지고 얼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은 무언가를 잡아 양동이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얼 잡으십니까? 그들은 우리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용개구리를 잡는 거래요. 나는 그때까지 겨울에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름에 큰 개구리를 잡아 뒷다리를 구워 먹어본 기억은 있지만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우리는 냇가로 내려가 그들이 잡은 개구리를 보았습니다. 시커멓게 생긴 무당개구리 같은 개구리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이 개구리를 어떻게 먹어요? 내 질문에 아저씨들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시래요. 이 개구리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고소하고 죽여준단 말입니다. 한번 먹어보면 아마 평생 못 잊을 것이래요. 그들은 특유의 진한 강원도 사투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개구리들은 기름기가 많아 겨울에도 얼음장 밑에서 겨울을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잡아보려고 돌을 들어 얼음을 내려쳤지만 통통 튈 뿐 얼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잡기를 포기하고 다시 길을 내려와 민간인 집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내려오니 우측으로 냇가에 작은 다리가 걸쳐 있고 그 다리 건너에 몇 가구의 민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좀 부잣집 같은 민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쌀이 귀한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그래야 쌀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마침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줌마, 저희는 저 위에 훈련 나온 군인들입니다. 불쑥 들어온 군인들을 보고 아주머니는 저기 놀란 것 같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강원도 산골 주민들은 안보의식이 투철해서 조금만 의심이 가도 무장공비로 오인하여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우리가요. 지금 일주일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짬밥만 먹다가 오늘은 쌀밥을 좀 해먹으려고 쌀을 사려 왔습니다. 쌀이 있으면 조금만 파세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는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믿음이 가는지 마음을 놓는 것 같았습니다. 경계의 눈빛이 사라지고 얼굴 표정도 풀렸습니다. 여기는 강냉이 농사를 주로 지어서 쌀이 별로 없더래요. 군인들에게 팔 것이 있나 모르겠네. 그러지 말고 1,000원어치만 파세요. 여기 돈을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조금 망설이더니 반합 하나를 받아들고 부엌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당시 군인들에게 1,000원이면 큰돈이었습니다. 이등병 월급이 2,700원, 일병이 3,000원이었으니 1,000원이면 내 월급의 3분의 1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도 1,000원이면 웬만한 제조업체 직원들의 초임 하루 일당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이면 두 반합 정도의 쌀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반합 한 개를 받아들고 들어간 아주머니는 반합의 3분의 2 정도 쌀을 채워 나오더니 우리에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1,000원어치가 이것밖에 안 돼요. 너무 적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쌀이 귀한 곳이라 많이 못 쪄요. 그리고 집에 쌀도 별로 없네요. 그럼 아주머니, 그 대신 다른 반찬이라도 좀 주세요. 우리는 다른 흥정을 제시했습니다. 기왕 왔는데 쌀 조금만 받아들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시 다른 반합을 받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김장김치를 가득 담아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반합에 넘치도록 담으셨더군요. 그리고 매우 미안해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라 다른 반찬은 없고 김장김치는 많이 있으니 이거나 가져가더래요. 우리는 아주머니 손에 1,000원을 쥐어주고는 쌀과 김치를 들고 다시 길을 되짚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총일분대 식사는 잔치상이었습니다. 민가에서 사온 쌀을 반합 2개에 나눠 밥을 했더니 잡고기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흰쌀밥이 두 반합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가에서 얻어온 사제김치. 군인에게 이보다 더 푸짐한 밥상이 어디 있겠는가.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오랜만에 맛보는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